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22살이 된 어린 엄마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다면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저의 결정에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제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전 학창 시절에 소위 말하는 그냥 좀 노는 아이였어요. 지금도 나이는 어리지만 그때는 더 철이 없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삶이 힘겨워지니까 지난 날들을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건가 싶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삶을 비관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18살 때 저는 클럽에서 만난 한 남자와 처음 만나 잠자리를 하면서 임신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고 엄마는 재혼을 하셔서 언니랑 단둘이 작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클럽에서 만났지만 그 남자랑 꽤나 잘 맞아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연락을 하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저보다 5살이나 많았던 그 오빠가 그래도 나름 듬직하다고 느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애아빠라고 하는 이 남자는 알고 보니 나이는 23살인데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닌 대학을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백수이자 사수생이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고픈 가정 환경에서 자란 탓에 제 아이에게는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이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매달렸고, 이 남자도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아이를 잘 낳아서 키워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임신이나 하고 있으니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아이는 저 혼자 가진 게 아니니 뭐라 하질 못하시더라고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결혼이었기에 가족만 불러 작게 식을 올렸고,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여동생 그리고 시외할머니까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저의 그 남편은 아기 낳고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까지 가라며 따뜻한 말과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이제 진정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착한 새언니가 되고 싶어서 그냥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했죠. 심지어 임신한 몸으로 저는 대가족이 살고 있는 2층 주택 전체를 다 청소하고 마당도 정리하면서 빨래, 청소까지 온갖 집안일은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음식하는 일만 어머님이 좀 하시고 가족들 이런저런 심부름이며 시외할머니 병원 모시는 일까지 전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한 번은 출혈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한창 몸무게를 늘려야 하는 시기에 영양 부족에 유산기도 있다면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영양 보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입덧이 없었던 터라 임신한 유세도 없어 그저 한 집안의 노예처럼 죽어라 일만 하다 보니 집안일만 하는데도 하루 24시간이 어찌나 짧게 느껴지던지, 남편이라는 사람은 공부한다면서 아침에 도서관에 나가서 저녁에나 들어오니까 제 편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님 성에 차지 않게 일하면 어머님은 그야말로 잔소리 폭격을 저에게 마구 날리셨거든요. 그래도 자기 손자를 임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모진 말까지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유산기가 있다는 말에 유산 방지 주사를 맞고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귀가하자마자 시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집안일을 좀 나눠서 해보자고요. 오늘 병원에서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고 영양도 많이 결핍된 상태라 더 이상은 지금처럼 집안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잘못했다가는 유산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누가 보면 자기가 엄청 구박하는 줄 알겠다면서 저의 말을 굉장히 비꼬시더라고요. 더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상황을 다 말하니, 남편은 그럴 거면 왜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쫄랐냐면서 닥달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여동생은 겨우 저보다 1살 어린데 집에서 공부한다면서
제가 걸어 다녀도 시끄럽다고 뭐라 하거든요. 저도 겨우 18살인데 이 집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온갖 굳은 일과 구박은 오롯이 저희 몫이 되었죠. 얼마 후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나마 초반엔 시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받은 손자를 낳아드렸으니 그제서야 진짜 저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때로는 저만 빼놓고 자기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기도 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모임에서도 할머니를 돌보라는 핑계로 저만 집에 두고 나가는 일도 많았어요. 또 어쩔 때는 전부 하나같이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고는 저녁 시간이 지나서 모두 같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다들 다른 곳에 갔다 왔다 했지만 모두 옷에는 똑같은 갈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완전 마마보이처럼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저를 같이 부려먹었고 저의 방패막은커녕 어머님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저 캥거루 속의 아기같이 굴었었죠. 저보다 5살이나 많은 남자라 어른스러운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결국 이 남자는 사수를 끝내고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어요. 등하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의 학교라서 슬프더라고요. 전 사실 속으로 학교라도 좀 멀리 가게 되어서 단칸방이라도 좋으니 제발 분가할 수 있었으면 했거든요. 우리 형편에 분가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 그저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길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 학교라도 제발 멀리 있는 곳으로 가길 그렇게 바랬는데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죠. 남편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신입생 OT다 뭐다부터 시작해서 MT도 꼭 빠지지 않고 다니고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될 것을 무슨 동아리까지 들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모임과 술과 과제 핑계로 집에서의 귀가는 늘 늦었고 외박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외박한다고 저에게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그럼 어머님이 저에게 통보하세요. 오늘 우리 아들 못 들어온단다. 이러시면서요.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다음날 낮에 아이를 들쳐업고 무작정 남편의 학교로 갔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를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길래 처음에는 수업 중인 것 같아서 이해하려고 했지만 뭔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입학식에도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아기 업은 채로 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면서 저보고 절대 오지 말라고 했기에 사실 남편의 학교는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건물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아 남편이 다니는 과가 있는 건물을 물어 캠퍼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한 학생이 저를 도와주어서 남편이 있을 법한 그런 한 건물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남편이 그 건물 앞 벤치에서 한 여학생과 같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친한 동생인가 싶어서 남편을 놀래켜주기 위해 벤치 뒤에서 살금살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두 사람의 대화를 뒤에서 들어보니 어제 너무 즐거웠다는 등 오빠가 그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다음에 또 그 멤버 그대로 다시 한번 뭉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는 제 남편의 어깨를 마구 때리면서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일부러 크게 민수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매우 당황하면서 저에게 달려왔는데 남편의 옆에 있던 여학생은 저를 막 째려보면서 누구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이 남자 부인 듣는 사람인데 이 아이 아빠가 바로 이 남자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누구시죠? 라고 그랬더니 여자는 매우 놀라고 화난 얼굴로 휙 돌아서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물론 저 여자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바람피는 것까지는 제가 어떠한 증거를 잡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남편에게 왜 유부남인 걸 숨기면서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해? 내가 쪽팔려? 라고 하니 남편은 안 그래도 사수생이라고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상황에 애아빠라는 소문까지 나면 창피해서 학교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동기들도 부담스러워서 자기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나이가 좀 있어도 동기로서 편하게 다가오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보고 이렇게 다 망쳐놓냐며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 있죠. 애는 저 혼자 만들었나요? 왜 모든 피해는 제가 감당해야 하는 건지. 이 남자는 애를 만들어 놓고 엄마의 지원도 그대로 받고 학교도 다니면서 총각 행세를 할 뿐더러 여자까지 꼬시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중퇴에 검정고시 시험 볼 시간도 없이 집에서 정말 노예처럼 청소, 빨래, 설거지, 시누이 뒤치다거리, 그리고 하다못해 아직 어린이집 다닐 시기도 안 된 우리 아들은 시시때로 저를 못살게 굴고, 심지어 치매가 올랑말랑한 시외할머니 수발까지. 어쩔 때는 전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애 없고 부엌에 서서 밥에 물 말아서 그렇게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남자 정말 제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지 저에게 미안한 감정 하나 없을까요? 저도 19살에 애 낳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지켰다는 자부심과,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크면 분명 젊은 엄마라서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견디면서 살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 기가 차서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 문제로 저희 둘이서 싸우니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 총각 행세한 제 남편이 잘못한 거는 맞고 어쨌든 바람을 피운 게 아니니까 저보고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이제는 학교의 유부남인 거 전부 알게 되었을 텐데 한 번만 그냥 넘어가 달라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점잖게 이야기해 주신 아버님 때문에 그 일은 그렇게 넘기기로 했죠. 그런데 정작 화가 나야 할 사람은 저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계속 틱틱대면서 온갖 짜증을 다 내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계속 그런 관계로 지내다 보니 우리 부부 사이도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기댈 곳이 하나 없었어요. 전 부모님도 없고 가족이라고 하는 친언니 하나 있는데 언니도 혼자서 먹고 사느라 늘 아등바등하기 때문에 저까지 또 부담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절 구박하고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자라 이제부터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한 남편까지. 전 그야말로 이 집에서도 물론 밖에서까지 혼자였죠.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재우고 전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연락해서 일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고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모르게 나와 버렸죠. 지금도 그때의 밤 공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겨우 20살인데 새벽 탈출을 해야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뚝뚝 흐르고, 그날의 그 공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 저는 얼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는데 저에겐 따로 생활비나 용돈이라는 게 없었던지라 남편 지갑을 몰래 들고 나와버렸죠. 뒷일은 생각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그렇게 일탈을 하고 전 또 몰래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별 아무 일 없이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가족들은 제가 밖에 나갔다 온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지갑에서 돈이 얼마나 없어진지도 모른 채 학교로 나갔고 집에 돌아와서야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좀 썼다고 얘기하고 지난밤 나갔다 온 것도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구들 만나서 놀았던 건데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 정말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유인즉슨 저랑 자기도 클럽에서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럴 일 없을 법이냐는 거죠. 결국은 원래 그런 여자니까 너한테 기대도 안 했어 라고 하더니 제가 친구들 만나서 어떻게 놀았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클럽이나 가서 노는 그런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그렇게 계속 봐왔다는 게 저는 또 기분이 나빴죠. 학교에서 총각 행세한 것 빼고는 그래도 제 남편 마마 보이긴 하지만 원래 본 모습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랑은 비록 그렇게 만났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남자로 전 봐오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 그렇게 제가 계속 생각했다면 MT다 뭐다 외박했을 때 제가 가만히 있었겠나요? 그런데 딱 하루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왔는데 저는 그렇게 쉽고 몸 굴리는 여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철없이 놀았던 저희 죗값이 이렇게 가혹한 건지, 그 이후로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뭐고 이젠 저도 막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댁 사람들의 핏줄이 섞인 제 아들까지도 예뻐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제 정신 상태가 많이 피폐해지다 못해 심한 우울증까지 온 것 같았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변해버린 저의 모습에 시부모님도 남편도 이젠 저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셨죠. 저의 정신 상태는 매우 괴로웠지만 또 저를 가만히 놔두면서 건드리지 않으니 그래도 예전보다는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호적상 가족 관계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자 학교에서 만난 여자랑 바람을 피우다가 제 시누이인 자기 여동생에게 걸리고 말았다고 해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슬퍼하기보다는 저는 이 일이 저에게는 왠지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모두 뒤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갖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몰래 준비했어요. 최대한 위자료를 잔뜩 받으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고 시댁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네요. 사실 전 고등학교 중퇴에다가 돈이라는 걸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시부모님께서 제 아들을 키우고 계세요. 바람난 남편 놈은 이혼 후 도망가듯이 군대에 들어갔고 저는 검정고시를 본 후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지금은 고졸의 신분으로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또래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시리고 아들에게 미안하고 사무치게 그립기도 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고는 있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 눈치에 잔소리에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는 이미 시댁살이 할 때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만나고 있죠. 아이가 엄마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더 자리를 잡고 당당해지면 그때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둘이서 살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아직 어리고 힘이 없지만 좀 더 강해지고 힘이 생기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제가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겪지 못했을 그런 일들을 겪고 지낸 것만큼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믿어요. 많은 인생 선배님들, 철없던 제 시절의 비난도 좋지만 많은 응원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내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앞으로 남자는 쳐다도 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절대라는 건 없다고 장담하지 말라고요. 저의 이런 굴곡진 인생을 모두 안아줄 그럴 남자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제 앞길만 바라보고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유쾌하지 않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해요.